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안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예요. 그 사전 작업이 굉장히 길어요. 절에서 밥 해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안한 스님이 부처님보다 24세에서 27세 정도 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80세에 돌아가셨다면 안한 스님은 한 65세 맞나요? 아니 55세. 55세 정도.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 24세에서 27세 연하라는 거 누가 밝혔겠어요?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요즘 같으면 아마 못할 거예요. 저도 늙고, 잡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예전에 할 일 없을 때 그런 거 다, 하여간 스님들은 할 일이 없어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야 돼. 그러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하루 종일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올지 잘 몰라. 그냥 얻어 걸릴 때까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는데 직소 퍼즐 맞추는 거하고 비슷하다. 혹시 3,000피스짜리 뭐 이런 거 맞춰보셨어요? 죽습니다. 죽어. 사람 죽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정신이 맑거나 이러면 그런 거 하나 사서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할 거야. 그래서 저런 거 공부할 때 찾는 것도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몇 개 찾으면 마치 뭐 광맥을 찾는 것처럼. 이게, 낱말 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하나 딱 찾으면 옆에 거 딱 연결되면서 뭐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제가 이제 다 모든 주변인들, 부처님 주변인들 나이를 다 이렇게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그걸 다 대입해 보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가섭 스님도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부처님보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20년 뒤에 개족산에 들어가서 명상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안한 스님보다 나의 연배가 조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양반이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터울이 비슷하니까 이제 충돌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차 결집 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한 스님이 소속의 잡수에게 얘기를 꺼내서 계율, 율장 정리한 거를 다 무력화시키려고 한번 무력화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회방을 한번 놨다. 그랬더니 마하가섭 스님이 그거를 이제 모두 지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안한 스님에 대해서 6개에서 7가지 정도의 힐난을 했다. 그 얘기는 책에 제가 다 적어놨는데 그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왜 여성의 출가를 용인했느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전에 부처님 생애 얘기 잠깐 해드릴 때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스카라 마따바라고 하는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 비슷한 증세가 나서 탈수 상황에서 물을 찾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물 빨리 안 갖다 드렸느냐. 3번이나 얘기하도록 너 왜 물 안 갖다 드렸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안한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때는 물이 흐렸기 때문에 내 판단에는 물을 드시는 것이 더 안 좋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경전에는요 진짜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판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대조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더 원형인가.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왜 부처님 가사 꼬맬 때 발로 밟고 꼬맸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발로 밟고 꼬맸어. 이렇게.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 안한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잡아줘야 이렇게 꼬맬 건데 잡아줄 스님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꼬매긴 꼬매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쪽 잡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꼬매고 있었어. 그러면 허공으로 들고 꼬매? 이랬다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왜 소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물었어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3개월 전에 내가 중생들이 원하면 나는 7도 살 수 있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한 스님이 그때 대답을 안 한 얘기가 있어요. 안 해서 부처님께서 안한 스님이 3번 대답을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그때 왜 부처님께서 오래 머무르시도록 너 권장 안 했어? 너 그때 왜 간청 안 했어?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가 스님이 부처님 법구를 돌아가시고 나서 법구를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게 이제 곽시상부라고 하는 그 전설이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얼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왜 여성들이 부처님 발에 눈물 흘리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시신을 더럽히도록 용인했어.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쪼밀쪼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이 그게 급박해서 처리하기가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한 스님이 결국 참여를 했으니까 굴복한 거예요. 굴복하고 결집에 참석해서 저게 이제 3개월 동안 500명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황이 종료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한 스님 참 여성적이고 잘생기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같지만 뒤끝이 있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결집까지 가는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마하가석과 불아나라고 하는 사람의 충돌이 생깁니다. 불아나라고 하는 스님이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대요. 5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큰 그룹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500이 실제로 씌어보니까 500 이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최고의 제자들.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 불아나를 부르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논문을 쓰신 분도 한 2분 봤습니다. 부르나라고. 근데 부르나는 아반티 쪽에 교화하러 가서 순교했어요. 그 전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순교했습니다. 그때 부르나가 떠날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아반티 원래 출신인데 이제 아반티 출신은 아니고 아반티 쪽의 사람들을 교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당신이 석가적 출신인데 이제 가죠. 그렇게 해서 가전연하고 부르나가 서쪽 교단.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부처님이 인도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다니신 데는 이 동쪽 교단이고 서쪽에 대해서 이제 포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은 개척지.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바라문교 세력이 강해서 좀 불교가 잘 안 먹힙니다. 불교는 그당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아반티에 갈 때 부처님에게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저는 그 감동적으로 어렸을 때 읽었던 아함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반티에 가서 제가 교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도 상황을 아세요. 그쪽 사람들은 억세고 배타적이어서 위험한데 근데 당신 제자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불교를 위해서 불교를 널리 펴기 위해서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때리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저는 그 사람들이 때리면 저 사람들은 참 현명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저를 죽이진 않잖아요. 다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이면 어떡할래?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감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수연한 그 스토리를 이렇게 배경을 알면 굉장히 처연한 대화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면 어떡할래? 이랬더니 그 사람들은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왜? 삶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피곤한 건데 빨리 심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그 정도 의지라면 가라. 근데 이게 굉장히 마음이 짠하면서 가라예요. 기쁘게 가라가 아니고 네가 그 정도까지 생각한다면 네 소신대로 해봐라. 그리고 이 어른이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돼요. 실제로 거기 가서. 그러니까 당신이 예감을 하고 있는 거야, 다.
다 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안하는 그 불운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마하가섭 스님한테 5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뭐 불안하가 기뻐했다. 뭐 이런 얘기. 그게 사실 발란타. 제가 그때 뭐 착각했던 것 같고 발란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뭐 잔소리하는 영감님 안 계시니까 더 좋은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세상에는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전에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한진그룹 회장님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막 이렇게 악플도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뭐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관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뭘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발란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마하가섭이 이래서는 불교가 절단이 나겠다. 빨리 결집을 해서 이거를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집했다라고 나오는데 소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인도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불안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닥시나가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자기 500명의 제자들과 같이 교화를 하고 있었대. 근데 결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참석하려고 제자들 500명을 데리고 온 거야. 왔더니 결집이 끝났어. 오는 사이에 끝났어. 그래서 마하가섭한테 어떻게 한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마하가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결집한 거를 다시 처음부터 할 테니까 다시 얘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 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1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4분율, 5분율, 10속률, 뭐 빨리율 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구례결집이라고 하는데 이 구례결집 사건인데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마하가섭이 전부 대표성을 가지고 최고급 사람들을 딱 모아서 결집을 했으면 뒤에 딴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왜? 그 사람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대표성이 없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권위가 없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도전해 오면 그걸 받아주니까. 그래서 1차 결집이 진짜 모든 승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한 결집이냐?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하니까 불안하가 오케이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8개 다른 얘기를 해요. 8개 다른 얘기.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 8가지가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 여식법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에서 밥을 해먹느냐.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절에서 밥을 해먹어도 된다. 해먹는 문제. 이 얘기를 해요. 저는 부처님한테 밥을 절에서 해먹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탁발을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습니다. 이러고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근이 들었을 때 한시적으로 얘기하고 그때 한시적으로 맺었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비상사태 때 뭐 지금 다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 동네에 대해서 비상사태 때 처리했었던 법안이고 그 기근이 끝났을 때 폐기됐습니다. 풀렸습니다. 근데 저 불안하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풀렸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분 다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누군가는 전에 들었어. 그러면 나는 직접 들었다니까? 이러면 대화가 돼요. 그런데 서로 얘기를 들었어. 근데 누구는 들었다 하고 누구는 못 들었다 해.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밥을 해먹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해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불안하 그룹은. 그래서 해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따로 결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굴 밖에서 결집했다고 해서 굴의 결집. 이건 굴 내 결집, 칠흑 꿀 결집, 굴 밖에서 한 결집.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그 8개 조항만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 기록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절에서, 동아시아 절에서는 다 밥을 해먹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주목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계속 부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절에서 밥을 해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도들한테 밥까지 주고 있거든. 한술 더 떠서.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절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계사 봉원사 같은 데는 아예 외부인이 들어와서 얼마씩 내고도 밥도 먹고 뭐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다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동떨어진 방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걸식이나 탁발이 올바른 부처님 법이고 이렇게 해먹는 거는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구절에 왜 주목했냐면 이거는 초기부터 부처님 당대부터 해먹는 집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두 가지를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걸식주의자, 해먹는 주의자.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가 있었어. 이 두 가지가 있었어라고 말하면 동아시아 승단에서 밥을 절에서 해먹고 신도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걸식이라고 가르쳐서 통일시키지 말고 아니 기록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나는 부처님한테 들어서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뭔데 바꾸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외연이 훨씬 넓어지고 우리의 정당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기록을 주목하고 계속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논문도 쓰고 하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 절이 뭘 잘 안 바뀌어요. 유리한 거는 사실 빨리빨리 땡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근거들을 찾아야 된다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마하가섭과 불하나가 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생각보다 이게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아난하고 한번 충돌했지? 그 다음에 또 불하나랑 충돌하지? 바로 지금 이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유도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이 좀 꼬장꼬장한 캐릭터예요. 좁쌀 영감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캐릭터. 저게 두타행자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다 엄격주의자. 그래서 그런 캐릭터예요.